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3월 15일입니다. 지금 이제 밤 12시 30분 넘었는데요.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 이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도태우 변호사 참 죽을 맛이네요. 결국은 아웃됐습니다. 자, 어제 그제만 해도 살렸는데 또 아웃됐어요. 참 저간의 사정. 또 뭐 새로운 문제의 발언이 또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자초지정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왜 또 공간회의가 또 많이 바뀌어졌는지 저간의 사정을 나름대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아웃시켜야죠. 이런 인간이 이건 뭐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뭐 아이고 저도 뭐 방송이니까 조심해야죠. XXX죠. 뭐 볼 거다 뭐가 있습니까? 이 정봉준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봉준을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까지 결선으로 끌고 가서 당선을 시켰느냐. 그 뒤 배후 세력이 누구냐. 당연히 이재명이겠지만 이재명 플러스 옆에서 또 이 맹세한 사람들 충성맹세 명비어천가를 불러가지고 이거 정봉준을 그래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용진이는 하위 10%로 넣으면 무조건 잘립니다. 이러한 공작을 했던 인물들 전부 취재 기자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요. 요것들 이번 총선에서 싹 다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거 공천 문화가 개선될 수 없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제 부산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고요. 내일은 이제 호남으로 갑니다. 부산도 뒤집어지죠.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 항상 이 기본 이 메뉴가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처럼 딱 메뉴대로 모든 지역 하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그 그림이 연상하시면 제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발언은 나를 보고 싶으면 앞으로 정치판에서 그 기호 2번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V자 표시를 했대요. 요거 하나가 조금 색다른 점. 왜냐면 V자 표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간이 다 왔다. 다급하다. 지금 이제 뭐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아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오늘 어제 맞으면 이제 이재명이가 세종에 가서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이찍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찍은 지가 사업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망언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쉬라. 이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이 언론 매체들이 비판 하나 없이 이 사실만 보도하느냐. 이거 정말 이 언론 매체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야, 우선, 좌파들이야 안 하겠지만, 우파 매체들만이라도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비판 입장문을 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이런 막말. 예, 국민 갈라치기. 국민 비하. 요거 그래서요, 지금 뭐 정몽주 막말했다고 사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를 빨리 이거 사퇴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간에 전부 다 조국당이고 이제 여론을 굉장히 중시해요. 왜 여론을 중시하겠습니까? 어차피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니까 진영은 안 움직여요. 별로 움직여봐야 별로 큰 영향이 없고 중도층들이 지금 움직임이 큰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과거 2020년도 선거하고 달리 지금은 중도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는 한 33.4 정도 그리고 진보는 20 요 정도, 30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6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6, 7, 8이 중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핵까지 할 때는 이제, 난 진보야, 이렇게 많았는데, 진보 5년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폭삭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파야, 보수야, 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야. 난 중도야, 다 싫어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팍 커진 겁니다. 이 중도 파이를 먹는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분이요, 고쳐질 수가 없어. 그냥 총선 불출마 정도가 아니라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장시켜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압박 여론을 고조시키면 영향을 받는다. 최소한도 어디 오늘같이 돌아다니면서 헛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김용이가 벌써부터 제가 못 드렸는데, 간략하게만이라도 김용의 이 여론 홍보 그리고 김용도 출마하려고 그랬대요. 참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아이고 그래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네요.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말이죠. 범죄자 인간 중에서도 범죄자들이 모조리 출마하려고 작심을 한 이 사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국민을 만만하게 봤으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습게 봤으면 범죄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겠느냐, 나오려고. 아니, 다 똑같으죠. 아니,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재명이 쟤는 나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느냐. 내가 저 꼴 배기 싫어서 나오겠다 했잖아요. 김용도 마찬가지. 아니, 이재명이 나오는데 내가 왜 못 나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저렇게 많은데 내가 당해당을.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용희가 이재명과 똑같이 대선 여론 공작하듯이 김용희도 여론 나 무죄다. 이 여론 공작을 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검찰이 지금 이거를 수사하고 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지금 제 밤중도 한참 깊어갖고 이걸 뭐 내일까지 끌고 갈 수도 없고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 20분간에 걸쳐서요, 짤막짤막하게 간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야, 이거 뭐 참 뭐라고, 제가 참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데, 이 도태우하고 정몽주 둘 다 아웃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웃된 거를 살리진 않겠죠. 아웃 안 시켰다가 지금 아웃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이 두 분들 다 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5.18 관련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어제까지도 이제 13일까지도 말이죠. 이틀이 됐죠. 이제 날짜상으로. 공관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상,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선거만 공약,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이 두 분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 진정성에 전혀 그 약속이 뭐예요? 헌법 전문에 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정성을 믿겠다. 이래서 유지를 해줬어요. 공천 그냥 고하고 가는 거야.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조금 전에 1시간 전에요.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취소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소한 이유는 새로운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로 드러난 이게 뭐냐? 이걸 보니까요. 지금 이제 2019년도 이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혹자는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 라고 한 발언이 새로 추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우기까지 했다. 요 발언도 새롭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한 거잖아요. 요게 새롭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공관위는 어떤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의료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서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국민에게 밝힌 바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 즉 국민정서 보편적 상식, 국민 눈높이, 요거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두 가지 추가 발언이 이건 도저히 공천을 유지할 수 없다. 요렇게 판단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태우 후보가 9일날하고 10일간 두 번에 걸쳐서 5.18 관련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북한 개입설 여부에 대해서 이건 뭐 거의 뭐 사실이 아니냐. 요런 발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정성 유지하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뭐 사실상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예. 왜 그러느냐? 지금 보도를 쭉 제가 보니까요. 당 안팎에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야. 공천 유지하는 게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중도층 표심, 그리고 특히 수도권 여론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지 결정을 뒤집고 다시 공천을 취소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길래 이 공천이 또 번복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은 부산에 갔잖아요. 내일 호남을 가요. 하필이면 이게 호남을 갔다 왔으면 제가 보기에 공천이 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 이런 추가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 일관되게 인정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새로 하나 나왔다 해서 진정성 인정 못한다. 또 새로 하나 나왔다 해서 또 진정성 인정.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정성 문제가 바로 내일 호남을 가다 보니까, 하루 앞두고 호남을 가다 보니까 호남 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호남 광주시, 예, 그 다음에 호남의 5.18 기념재단, 이런 데서 내일 또 가면 이제 5.18 기념재단하고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얼마나 난리치고 또 대의하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러면 서진정책, 중도층 외연 확장정책, 이거 한 칼에 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공천을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안철수, 그 다음에는 이제 함은경,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민, 요런 사람들이 일제히 비판 입장을 또 내놨다는 겁니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도권과 이 호남 민심도 물론 있고 중도 외연이라는 영향도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내일 호남을 간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일, 날짜상은 이제 3월 15일 오늘이죠. 예. 그러니까 13일날 유지 결정한 게 바로 이튿날 호남을 가니까 너 무슨 얼굴로 호남을 온 거야?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 이상민 의원. 그러죠?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이제 함은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요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의 이 피가 바로 이제 강렬하게 솟구쳐 오른 거예요. 이거 안 돼, 도태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결국은 이제 호남 민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왜냐? 공천 유지 결정할 때 한동훈 위원장의 인도수가 없이 되겠어요? 승인이? 그렇죠. 오늘 다시 번복할 때 한동훈 위원장 승인이 또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부산 발언도 이 부산에서도 뭐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뭐 대답이야. 항상 기본 공식적인 대답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틀에서 대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태우 지금 후보가 굉장히 억울하게 됐다. 저도 지금 이거 좀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최초의 공간의 결정이라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아니 공간의 지멋대로 왔다 갔다 들쭉날쭉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얘기라도, 아니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다 핑계 있죠. 이건 공간이 능력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아니 새로운 그 의혹을 못 찾아내는 것도 능력 부족이죠. 그렇잖아요. 공간이 결국 사무총장도 이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공간 의원들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거 찾아내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일하는 그 국민이 사무총장 휘하 조직에서 이걸 다 찾아냈어야죠. 이거 하나, 아니 지금 네이버 검색하고 포털 사이트 다 나오고 제보 받으면 다 아는데 요거를 갖다가 아이고 저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이 공관위원장도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공관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장 그 휘하도 책임져라. 예,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 사과 입장문을 내놔라. 자기네가 조사해보니까 새로 나와서 이거 안 자를 수 없었다. 요거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공관위도 내놔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봉주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목함 취대 사건 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뭐 조계종을 갖다가 뭐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뭐 노원 병신이라고 하고 국민을 갖다가 걸레로 하고 일일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수준 이하의 정봉주. 벌써 아니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공천을 주려고 그 난리 법석을 친 이재명과 그 일당들 요거 책임론을 반드시 제기해야 되겠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정명 의원한테 사과했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사과 아무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정명 의원한테 사과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 상사하고 하재원 이 하사한테는 연락처를 못 구했어. 아니 이게 연락처 못 구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아니 뭐 군에다가 얘기하면 금방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봉주도 이것도 거짓말로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김정은 하사하고 이 하재헌 요거 참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사고를 가지고 이 경품으로 목발 하나 주면 돼? 아니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인간 XX죠.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공천을 줘요? 삼선 결선까지 가게 붙여놔요? 그리고 박용진을 갖다가 아웃시키려고 하위 10% 집어넣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지금 이 정봉주 경선 관계, 그 다음에 하태경의 경선 이거 수상하다. 이해운 쪽에서 부정했다. 이거 지금 선관위가 개입해서 조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선관위는 그 선관위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사하지만은요, 이재명의 그 뒤 배후 세력들, 정봉주를 공천하기까지의 그 과정, 요거를 윤리감찰단이지 뭐 이런 데서 하고요. 이거 시민사회 여러분들이요,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사항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위반 사항은 반드시 캐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야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태와 같은 정봉주, 요걸로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끝이 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 가서 오늘 또 이제 부산에서요, 뭐 완전히 뭐 인기 절정이죠, 인기 절정.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부산 방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봉주, 이 얘기 그러니까 이 하사, 이 반응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부산 방문 뭐 절대적으로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갔고, 그 시장 방문할 때 서병수, 김도욱, 주진우, 이 장해찬, 백종원, 조승환, 이런 뭐 출마자들이 전부 같이 나왔고요. 이 기호 2번을 따는 V자로 시민들에게 인사했고, 저는 출마하지 않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주진우, 장해찬, 김도욱을 선택하면 저를 선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시길 바라시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달라. 제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인 간담회에서 때요,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고 정치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왔습니다. 그리고요, 과일가게에서 이 만난 상인한테도 물가가 너무 올라 죄송하고 물가 잡기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리고 이 부산 북구도 갔고 사하구, 그 다음에 경남 김해, 낙동강 벨트를 집중적으로 오늘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이 9개 지역 가운데 낙동강도 민주당이 5곳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낙동강 벨트 이번에요, 부산 지역구가 분구가 되는 바람에 낙동강 벨트가 무려 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 탈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지역 지원 유세는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그리고요, 이 두 하사, 이분들도요, 오늘 이제 정봉주 이거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사과를 받아줄 수 없다. 아니,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이게 2015년도에 사과가 났는데, 2017년도에 그 목발로 경품을 준다. 이런 막말을 해놓고서 2024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와서 사과하겠다? 이거 선거를 시켜갖고 형식상으로만 사과하는 건데, 그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연락이 안 됐다? 이거 무슨 거짓말하냐. 아니, 군에다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연락이 안 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이재명이도 또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이가 이제 오래된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세월이 지나면 잘못이 없어지냐. 사건 당사자들과 가족들 심경을 생각해봐라. 아니, 더군다나 지금 다리를 듣는데 이게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원 중사는요, 절대 만날 생각도 없고 사과를 받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할 수도 없다. 당하지도 않겠고, 예,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김정은 상사의 경우에는 현재도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정봉주하고 이 도태우, 이 두 분의 관련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송영길 부인. 송영길 부인 되게 드센 것 같아요. 야, 이게 송영길이 옥중 출마문인데, 요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옥중 출마문 이거 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손혜원 이런 사람들이,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영신인데 이 부인이 뭐 최근에 지금 2번씩 나온 것 같아요. 서구갑 출마. 그래서 검찰 독재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 그래서 자필 출마 선언문을 대독을 했고요. 그리고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 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광주 시민께서 정치보복 창사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의 협박과 캐비닛 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야당과 정치인을 찾고 있다. 검찰 족제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정권 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이름도 무슨 소나무다. 소나무를 모욕하는 이 송영길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대로 아웃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발언이고요. 아까 제가 이 자료화면을 깜빡했네요. 오늘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지 인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선관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댔습니다. 바로, 이 하태경, 지금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제 부정경선 문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이미 정봉주죠. 이 박용진이가 제기한 또 부정경선 문제. 여기에 관해서 이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은요, 국민이 내부적으로 착수한 거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 다음에 이제 김용 문제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용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해가 쉽다. 요 말씀을 드려요. 자, 김용희가 이제 1심 유죄를 선고받기 전과 후에 여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요,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 기자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에게 재판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야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귀양 뭉친 거 졸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또 약속까지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텔레그램 방에 대화, 단톡방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를 갖다가 아주 심하게 욕설하면서 비판한 내용이 지금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개 XX, 이런 나쁜 XX 처음 본다. 이게 이제 구치소 작년 12월에 김용 구치소 면회할 때 가족들한테 한 얘기라고 합니다. 가족하고 변호인 이런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그리고 알리바이 이 우의정 증인한 이 이용호 경기시장 사건 진흥원장을 또 비판한 거예요. 그게 뭐 도와주는 거냐?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금년 1월 달에 가족 면회할 때 비판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선고하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를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론 공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친한 그 기자들, 언론 플레이가 가능한 기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팀이 하나는 이제 이 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팀에는요, 이미 구속된 박 씨하고 서 씨, 이 사람이 박 씨와 서 씨가 이제 이우종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이홍우 경기시장 사건 진흥원장 위증한 사람, 요 사람한테 위증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람들이 박 씨와 서 씨예요. 자, 그리고 이우종 경기아트센터장, 그리고 신모 전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요런 사람들의 실무 대응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김용 재판 관련 직접 소통 언론 채널 확보 현황 자료를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실무팀은요, 지상파 방송사 국회 출입 기자 1명하고요, 인터넷 언론사 기자 1명, 그리고 유튜버 7명을 관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도 운영하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 언론사와 팟캐스트에 뿌리고 있다. 이런 대화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서 말이죠. 이런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자하고 유튜버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느냐. 기왕 뭉친 거 돌파구로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실무팀 또 인사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유동규가 검찰에서 검사하고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자주 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니까 다른 한 사람이 또, 그거 완전 기사감이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이제 언론 공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무팀 인사가 A 변호사님하고 상의 부탁드린다.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로 또 확인이 돼요. 이 법정에서 말이죠. 유동규가 검사와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그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회유 의혹을 법정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유 의혹이 또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방에 나와 있는 이 여론 공작이 실체가 있다, 확인이 됐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 조병구 재판장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쌍욕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참 아이고. 그리고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지금 김용희가요. 재판이 2년에 접어드는데 이제 시간이 아깝다. 총선도 이제 다 날아가고 라고 하면서요. 본인이 구속돼서 총선 출마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심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 1심은 내가 총선 때문에 재판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한 거지. 지금은 어차피 못하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그 꿈, 이 정말 거대한 꿈까지 꾸고 있었어요. 참 욕심도 굉장히 야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해주고서 이 배반한 이용우, 이걸 배신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있는 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 가족이 노망난 것도 아니면서 그게 뭐야, 그게 또 뭐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나 있으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용우가 이제 위증했다고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김용 재판 관련 해서 여론 조작 내용을, 여론 공작 그 실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 요 발언,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 예, 폄하하는 거, 증오의 정치, 요거라고 지금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직 발언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막말을 내놓은 거. 예.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집에서 쉬라는 말이 도대체 가상키나 한 말이냐. 예. 그래갖고 정봉주 사과, 이거 저리 가라다. 정봉주의 막말보다도 저리 가라의 막말을 했다. 요 점을 지금 강력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대변인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